찢겨나가고 새로운 신화의 첫 장이 피로 새겨졌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방송국 스튜디오 B동 3층의 작은 부스는 단순한 음향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대한민국 전체의 감정이 응축되고 폭발한 거대한 지각 변동의 진원지였다. 방송 시작 1시간 전 스튜디오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수십 년간 생방송 현장을 지배해온 강철의 진행자 손태진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대본을 넘기고 있었다. 그의 별명은 괜히 붙은 것이 아니었다. 청부살인범의 심장보다 차갑고 컴퓨터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진행. 그 어떤 돌발 상황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철 멘탈과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발음으로 그는 생방송의 신, 그 자체로 불렸다. 제작진은 그의 그림자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조명팀은 마지막 각도를 점검했고 음향 엔지니어는 주파수 그래프를 보며 미세한 노이즈까지 잡아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었다. 그 누구도 단 1시간 뒤 이 스튜디오가 국가적 오열의 현장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온 에어의 붉은 경고등이 섬광처럼 터지며 방송이 시작됐다. 손태진의 중저음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연자들의 무대는 훌륭했다. 아이돌의 세련된 댄스곡, 실력파 보컬의 애절한 발라드, 베테랑 가수의 노련한 트로트.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예상 가능한 범주 아니었다. 손태진의 멘트는 물처럼 흘렀고 박수 소리는 기계적으로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순조로워서 오히려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리고 네 번째 순서. 큐시트에 적힌 강문경이라는 이름 석자를 손태진이 읽어내리는 순간 스튜디오의 온도계가 1도쯤 내려간 듯한 착각이 일었다. 그의 목소리에 0.1초간의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30년간 그의 목소리만 분석해온 베테랑 엔지니어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대기실 모니터에 잡힌 강문경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는 이 화려한 방송국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물질처럼 보였다. 십수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재킷, 품이 맞지 않아 어색하게 뜬 어깨선, 그리고 손에 부적처럼 꼭 쥔 헤드 부분이 달아 은색 속살을 드러낸 낡은 마이크. 그는 무대를 기다리는 가수가 아니라 세상의 끝에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도, 설렘도 없었다. 오직 수십 년의 세월이 파놓은 깊은 협곡 같은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다음 무대는 손태진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미세하게 흔들렸다. 스튜디오 전체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 같은 긴장감이 퍼져나갔다. 마침내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온 강문경에게 조명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는 눈부신 조명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듯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반주가 시작됐다. 익숙한 트로트 가락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장했다. 강문경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입이 열리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첫 소절, 세월아.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응축된 한 남자의 절규였고 삶의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피 섞인 외침이었다.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타격감을 가진 거대한 파도였다. 스튜디오의 방음벽을 뚫고 콘크리트 기둥을 흔들고 조명 트러스를 진동시켰다. 도시의 소음은 그 목소리 앞에서 완벽한 무음 상태가 되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부부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부서져라 잡았다. 모니터 뒤에서 실시간 시청자 반응을 체크하던 젊은 작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굳어버렸다. 믹싱 콘솔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이던 엔지니어의 두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강문경의 목소리는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었다. 그의 목소리 자체가 빛이었고 공간이었으며 하나의 우주였다. 1절 후렴이 터져 나오는 순간
객석 맨 앞줄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이 절이 끝날 무렵 그 흐느낌은 스튜디오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강이 되었다. 작가도, PD도, 카메라 감독도, 심지어 출입문을 지키던 보안 요원조차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마지막 고음이 뻗어나오는 순간은 그야말로 경악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성대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 선 이의 마지막 절규였고 세상을 향한 처절한 항변이었다. 그 고음은 스튜디오의 천장을 뚫고 밤하늘로 솟구쳐 별들을 잠시 멈추게 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노래가 끝났다. 3분 10초. 하지만 그 시간은 30년의 세월처럼 길고 영원처럼 무거웠다. 세상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숨소리 하나,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숨을 멈춘 기이하고도 신성한 침묵이었다. 그때였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먼저 움직인 것은 강철의 진행자 손태진이었다. 그는 진행자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강철이 아니었다. 둑이 무너진 댐처럼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마이크 케이블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무대 중앙, 넋이 나간 듯 서 있는 강문경 앞에 선 손태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방송국의 최신형 최고급 마이크를 강문경을 향해 내밀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다. 방송의 왕좌에 앉아있던 자가 진정한 왕의 등장을 알리며 자신의 왕관을 바치는 의식이었다. 그 묘한 손지대는 존경과 경애, 그리고 자신의 지난 수십 년 방송 인생에 대한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져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끝으로 그는 그대로 무대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고 더러운 무대 바닥에 이마를 받고 깊은 큰절을 올렸다. 방송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장면이었다. 카메라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손태진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 수치스럽고도 성스러운 광경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송출되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무너져 내렸다. 포털 사이트 서버는 과부하로 다운됐고 방송국 전화는 불통이 되었다. SNS는 손태진 오열, 강문경 누구라는 단어로 도배되며 폭발했다. 3분 10초. 그것은 한 무명 가수가 던진 완벽한 응답이었다. 화려함과 기교, 자본으로 포장된 가짜들의 시대에 진심 하나만으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완벽한 응답. 그리고 그 응답 앞에서 강철 같던 베테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화답했다. 그날 밤, 스튜디오 B동 3층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노래는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것이며, 진짜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점에는 30년의 세월을 단 3분 10초에 녹여낸 한 남자와 그의 진심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무릎 꿇었던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그 밤의 정적과 오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뜨거운 한 페이지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